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문항번호는 2-2번이고 올해 좀 질문이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을 보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3번에 엮여 있는 거죠. 제시문 3번이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문항 2-2번 n이 2이고 a가 4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fx는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저러한 직선과 두 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내부 및 경계, 그 중에서도 x좌표의 값이 음수인 점들의 집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집합 S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S를 갖다가 일단은 확인을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빗금치는 이 부분이 집합 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봅시다. fx 위의 점 C, FC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C점은 0부터 4분의 1까지니까 이러한 점들,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빗금치는 이 부분이 P점이 이제 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럼 P점은 굉장히 많죠. 하나로 정해지는 정점이 아니고, 근데 Q점은 지금 이차함수의 꼭지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이고, 그러면 임의의 점 P와 Q를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취 푸는 방법은 아시죠? x1, y1이라고 두고 우리는 x1, y1에 관한 관계식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예시 답안을 보면서 이 문제는 예시 답안의 생략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예전에는 실려 있었던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히 부등식의 영역 이거죠. 뭐 간단히 y는 x,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y가 x보다 큰 부분, 밑에 있는 이 부분을 y가 x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고, 기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해설 보면서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문항에서 fx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까지도 찾아줬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조금 그려놓고 살펴볼게요. 교점까지는 실제 연립하면은 금방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법선의 방정식을 세웠죠. 임의의 점 C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요 직선,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친구들이 잘 되는데 2로부터 갑자기 C에 대한 3차 함수를 얻어버렸어요. 자, 이 사이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집합 S죠. 그리고 이 파란색 직선과 직선 중에서 집합 S에 속하는 영역, 이러한 점들, 이러한 점들이 P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80분의 1 x 마이너스 c 더하기 4c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요 위에 나있는 요 법선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 P점은 요 법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양변에 8c를 곱해서 싹 넘기시면 그때 나오는 식이 이 식이에요. 32c 세제곱 마이너스 8y1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1c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이라고 할게요. 이퀄 0. 일단은 방정식이 먼저 얻어지는 거고요. C값의 범위가 지금 0부터 어디 사이죠? 4분의 1 사이죠. 자, 이러한 방정식은 이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C에 관한 3차식을 그리기 위해서 요 녀석을 HC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생략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P의 자치니까 처음 계획했던 그 내용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하면 요 생략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쳤죠. H'C는 96C 제곱 마이너스 8Y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눴네요. 첫 번째 8y1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 8y1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다면 이 전체적으로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HC가 증가함수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의 값, 즉 H0가 마이너스 x1인데 이 값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0부터 4분의 1은 1 사이에서 그래프는 무조건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고로 1번은 안되고 이제 우리는 2번 케이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녀석이 뒤에가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이게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 그쵸? 따라서 H'C가 제로가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K라고 뒀네요. 4분의 1에 루트 6분의 8y 플러스 1. 근데 여기 지금 y1 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y1은 항상 16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죠. 따라서 이 k 값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고 그 k 값의 범위가 0하고 4분의 1 사이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3차 함수가 이렇게 대충 있는데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극소값은 극소이자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x축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이 hk값, 즉 극소값이 항상 0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hk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부등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 자, 여기서 부등식의 영역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네. 잠깐 끊고 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한 거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HK는 제로로부터 식 저러한 PX를 얻을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전 P의 X좌표 값이 다음의 식을 만족할 때 얻어진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의 식이라는 건 이 px와 뭐를 갖다가 지금 연립한 거예요?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갖다가 연립한 게 된 거죠. fx를. 예. 그러면 그 두 개의 교점에서 지금 기울기의 최대값이 되는 p점이 발생된다는 건데 이 사이에도 생략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살짝 지워놓고 그 생략된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H'K가 뭐가 되죠? 제로가 되고 HK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바로 저런 PX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96K 제곱 마이너스 8Y1 더하기 1이 지금 현재 제로이기 때문에
K제곱은 뭐가 되죠? 96분의 8y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K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 H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32K 세제곱 마이너스 8y1 더하기 1 K 마이너스 x1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 1번식을 이용해서 K를 소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식이 y1은 4분의 3의 x의 3분의 2승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등장하게 되고, 즉 해설에선 이 녀석을 px라고 정의를 했죠. 그치? 자, 지금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P점의 자치는 영역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P점의 자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조금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수직일 때 이 빗금친 부분에 이제 P점이 위치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데 옆으로 더 가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부분, 밑으로 좀 와서 그리게 되면 요런 부분, 따라서 이렇게 생성되는 윗부분에 지금 뭐가 P점들이 위치할 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그게 지금 P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 즉 부등식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P점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경계선인 PX와 FX를 연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P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그 다른 어떤 점에서 꼭지점의 좌표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지금 이 점에서 꼭지점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죠. 그죠? 요거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려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정말 엄밀히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개형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지금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P점의 위치를 다르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는 영역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감소하는 형태로. 근데 이게 만약에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함수면은 그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얘는 감소하는 애가 맞아요. 미분까지 쳐서 확인을 해보시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은 전부 다 생략하고 뛰어넘은 겁니다. 해설지에서조차. 그래서 이렇게 생략되고 안 적혀 있는 부분들이 수리논술 이제 모범 답안에는 꽤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인강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뭐 친구들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해결하시는 게 나아요. 왜? 혼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내용이 별게 없죠. 왜? 이제 요 교점만 찾아서 여기 0,-4분의 1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그게 정답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였어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읽었을 때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두 번째 부등식의 영역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역 친구들은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이 좀 낯설 겁니다. 네. 하지만 같이 해석하면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한양대라던가 다른 학교 문제를 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